오늘은 대충 공부하는 TV님이 질문해 주신 그 P델타 효과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두세 시간 정도는 여기에 개념과 이론에 관한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계산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서 이 이론이, 개념이 어떻게 계산 과정에서 적용이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P델타 효과란 무엇이며, 그리고 또 이것은 왜 디자인에 적용이 돼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P델타 효과란 영어로 P델타 이펙트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세컨드 오더 이펙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세컨드 오더가 있으니까 퍼스트 오더도 있을 것도 같죠. 독일 말로는 이게 태오기 에스테 오도능이라고 있는데 영어로는 정확하게 1대1로 대응되는 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퍼스트 오더 해석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다고 칩시다. 이걸 갖다가 이제 세컨드 오더랑 한번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퍼스트 오더 이펙트에서 아니면 퍼스트 오더 해석에서는 부재가 변형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내력을 구하게 되고요. 세컨드 오더 해석에서는 부재가 변형된 상태를 기준으로 내력을 구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제가 플립 차트에다가 그 예를 그려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오늘 들 예는 기둥의 형태입니다. 그 기둥이 이런 모양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고요. 여기에는 롤러가 있고 여기 밑부분은 좌우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결부는 이렇게 모멘트가 전달되도록 그런 라멘 형태를 띄고요. 그리고 하중은 여기에 이렇게 P라는 힘이 아래 위로 작용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P가 작용하는 그 편심을 우리가 E라고 하죠. 이 기둥을 가지고 이제 그 P 델타 이펙트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퍼스트 오더 해석에 따른 그런 내력의 형태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세컨드 오더 해석에서의 그 해석각과 비교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퍼스트 오더 해석부터 보죠. 아까 그 퍼스트 오더 해석은 부재가 변형되지 않은 상태를 고려하여서 내력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정력학에서 했듯이 그렇게 그 내력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충력이나 전단력 이런 거는 제외하고요. 모멘트 선도만 제가 따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재가 있으면 모멘트 선도는 이 부분에서 P2라는 P 곱하기 2라는 값이 되겠죠. 그리고 이 P라는 값은 그 다음 부재에 전달이 되고 그 다음 부재에서 일정한 값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또 여기 밑에도 P 곱하기 2라는 모멘트의 값이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 변형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나타낼 수 있는 모멘트 선도죠. 이렇게 모멘트를 구하고 났으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PM 상관도에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PM 상관도를 통해서 기둥의 거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밑에 X축에는 모멘트가 작용을 하고 그리고 또 Y축에는 충력이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 단면에 그 저항력을 선으로 나타내게 되면 파란색을 쓸까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윗부분에는 그 압축력에 의한 그 파괴가 일어나게 되고 이 밑부분에는 인장력이 지배를 하는 그런 단면의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단면의 저항력을 알았으니까 P와 M, 충력과 모멘트의 상관관계를 여기 다이어그램에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충력과 모멘트의 상관관계, 특히나 이 기둥의 충력과 모멘트의 상관관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P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 P 곱하기 E도 커지게 되겠죠. E는 상수이고요. P는 변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충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모멘트 값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PE가 여기에서 M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P가 커지면 커질수록 M도 이렇게 커지게 되어서 결국 어떤 그 단면의 저항력에 도달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P와 M은 선형의 관계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그 퍼스트 오더 해석을 했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기둥의 거동이고요. 이제는 그 세컨 오더 해석을 했을 때, 그러니까 P 델타 효과를 고려를 했을 때 기둥이 어떻게 거동을 하는지, 모멘트의 값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P 델타 해석은 부재가 변형한 것을 기준으로 내력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 기둥에 P라는 하중이 발생을 한다면 이 기둥은 어떻게 변형을 할까요? 아마도 그 변형된 모습은 파란색으로 나타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기둥 가운데가 모멘트를 받아서 옆으로 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가운데 최대값인 어떤 변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내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가 어떤 부재의 내력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내력을 구하고자 하는 부분을 잘라서 그래서 그 내력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 내력을 구하고 싶다면 이 부분을 잘라서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모멘트 값은 당연히 P 곱하기 E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중이 여기에서 작용을 하고 있고 편심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스템에 나타내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P 곱하기 2라는 값이 있고 P 곱하기 2라는 값이 있고 이것도 똑같이 P 곱하기 2라는 값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추가되는 값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변위에 의한 값이 되는 것이죠. 이 변위에 의해서 모멘트 값이 이렇게 증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형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모멘트 값보다 변형을 고려했을 때 모멘트 값이 더 커짐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의 이 델타, 이 변이는 한 번에 구할 수 없는 값입니다. 그 해석을 반복적으로 하면 이 변이의 값이 어떤 값에 수렴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값을 우리가 델타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델타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값은 당연히 P 곱하기 델타라는 값이 되는 것이죠. 이 델타는 P 곱하기 E라는 모멘트에 의해서 생기는 첫 번째 값이 아니라 계속된 계산의 반복에서 생긴 마지막 값입니다. 설명을 간단히 하면요. 먼저 P 곱하기 E라는 모멘트에 의해서, 그러니까 휜 모멘트에 의해서 이 부재가 휘게 되죠. 이 가운데 부분이 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값을 델타 1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다가 한번 또 그려볼까요? 첫 번째 값을 첫 번째 P2에, 그러니까 여기에 한번 해보죠. P 곱하기 2에 의한 값을 변이를 델타 1이라고 한다면은 여기가 델타 1이죠. 그러면 P2에 의한 변이와 그리고 또 P 곱하기 델타 1이라는 모멘트에 의해서, 그러니까 또 하중이 되는 거죠. 이 값에 의해서 또 모멘트가 증가되게 되는 것이죠. P 곱하기 2 더하기 P 곱하기 델타 1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멘트가 증가를 했으니 또 이 변이는 증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델타 2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또 이 델타 2에 의해서 P라는 값이 작용을 하고 델타 2라는 변이가 있기 때문에 이 P 곱하기 델타 2라는 값에 의해서 또 모멘트 증분이 발생하게 되죠. 그 모멘트 증분은 또다시 변이의 증가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변이가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 값을 갖다가 제가 이제 다 합쳐서, 그러니까 델타 1, 델타 2, 델타 3 다 합친 값을 여기에 델타라고 한 것이죠. 자, 이제 이 델타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시스템에서 그 기둥의 거동을 PM 상관도에 나타낸 것처럼 두 번째 모델도 여기에서의 충력과 모멘트의 상관도를 한번 여기 그 다이어그램에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P가 충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모멘트도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모멘트가 선형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비선형으로 모멘트의 증분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값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첫 번째 시스템이 견딜 수 있는 최대의 충력을, 이 값이 되겠죠. P1이라고 하고, 두 번째 시스템이 견딜 수 있는 최대의 충력을 P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두 번째 질문도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이 왜 P 델타 효과를 디자인에 적용해 줘야 되는가, 고려해 줘야 되는가 였습니다. 여기 이 그림을 보면 명확해지죠. 똑같은 하중이고 똑같은 시스템인데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저항력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일반 정력학에다 하듯이 내력을 구하면 큰 P1 값, 그러니까 충력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는 것이고, P 델타 효과를 고려해서 저항력을 구하게 되면 이 시스템의 저항력, 그러니까 그 충력은 더 낮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인에서는 이것을 꼭 고려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이어그램을 조금만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하면 여기 있는 모멘트 값, 그러니까 첫 번째 시스템이 도달하는 모멘트 값은 P 곱하기 E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시스템이 도달하는 모멘트 값, 그것은 P 곱하기 E 더하기 P 곱하기 델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멘트의 차이는 P 곱하기 델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P 델타 효과를 고려했을 때 내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세장비를 고려하여서 그 기둥의 거동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과 그리고 또 구독하기 버튼, 알람 버튼을 누르셔서 이 영상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